깊이 내재. 도대체 이 미술사가 왜 이런 사조에서 저런 사조로 변화하고 넘어가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보면 그 미술에 담고자 하는, 예술에 담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이 있고요. 인간들이 그 무언가를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는데 그 갈망의 내용이 뭐냐, 그건 뭐냐 하면 아주 좀 너무 번박해질 수도 있지만 좀 더 멋있는,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갈구고, 우리가 그걸 문화적으로는 유토피아라는 단어로 이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그러면 한번 좌절했다고 해서 꿈을 폐기시키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다른 꿈을 갖고 있는 게 미술이고, 그게 사조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게 전체 예술사에 큰 기여를 하게 돼요. 자연에 막 이렇게 황무지 같은데 널브러져 있는 풍경, 이런 거를 그냥 아무 리듬이 없거나 형태가 없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명확한 형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형태를 일단 세자는 구원뿔 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구원뿔 원통 대신에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게 큐브즘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말까지만 딱 인용을 하면서 요 말을 보고 세잔에서 피카소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쉽게 정리를 하는데요. 바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자연을 재생산한다라는 것은 재현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묘사해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자, 재현, 리프레젠테이션, 있는 그대로 갖다가 옮기는 게 앵그르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죠. 앵그르가 봤어도 이 작품은 뭐야, 기분 나쁘다 할 만한 그런 작품이에요. 여기에는 또 다른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피카소가 그토록 심취했던 아프리카 조각이에요. 자, 아프리카 조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적 같은 성격, 그리고 얼굴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 그리고 그 공격성, 이런 거에 완전히 심취했죠. 그래서 이쪽에 5명 중 2명의 아가씨가 아프리카 마스크 같은 얼굴을 하고 등장을 합니다. 이런 공격적인 얼굴은 사창가의 아가씨들이 가지고 있는 매독이라든가 이런 위험함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바로 옆쪽에 서 있는 이 아가씨예요. 이 아가씨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이집트 부조입니다. 자, 이 이집트 부조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가씨 분명히 옆면으로 서 있지만 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면으로 그려져 있죠. 이집트 작품은 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작품의 공식은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되게 힘들어요. 할 때마다. 이렇게 돼 있고 눈은만 정면으로 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냐면 인간의 육체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자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정면을 그리면 제일 높은 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코를 오똑하게 보이게. 눈은 반쪽이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리면 좋은데 뭐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발이 단축법으로 해서 제 발이 235인데 짤뚝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정말 모델이 편할 텐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간 육체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깨가 그 사람의 몸 중에 제일 넓다예요. 넓은 어깨와 두 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자, 이게 바로 이집트 그리기 방식인 거고요. 이집트는 4,000년 동안 이렇게 그렸어요. 화가들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고요. 그림 속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이렇게 힘든 고문 같은 자세를 취했을 리가 없어요. 그럼 이집트 예술가들은 왜 이렇게 그렸냐? 이 부분을 곰브리치는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줘요. 이집트의 미술은 뭐다? 눈에 보이는 미술이 아니라 아는 미술이다. 아는 거를 그리는 거다. 인간의 눈은 이렇게 생겼고 어깨는 이렇게 돼 있으며 다리는 이렇게 보일 때 가장 잘 보인다라는 거를 알고 그린다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마티스하고 피카소는 그다지도 추상화의 코앞까지 갔는데 그들은 가지 않았다. 그리고 추상화를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몬드리안, 칸딘스키, 말레비치였어요. 왜 마티스와 피카소가 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은 했을까요? 라는 얘기도 있죠. 축출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요소를 떼어내서 본질만을 남기는 게 추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나무에서 비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꽃이나 이파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봄에 생겼다 가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거는 뭐냐 하면 나무의 줄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무니까 주변 환경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돼서 이 나무의 본질을 이루는 것만 남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abstract real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abstract real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몬드리안의 작품은 정말 이 리얼, 실제에서 거기서 추출해낸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실제에 대한 기억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